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천재정 학습활동에 있는 작품 슬견설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견설입니다. 개와 이에 관한 이야기. 무슨 말이냐? 작품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느 나그네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자, 둘이서 대화를 나눕니다. 자, 어떤 말을 했느냐? 어제 저녁엔 아주 처참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어떤 광경이었느냐? 어떤 불량한 사람이 개를, 저도 개를 키우는데 이건 좀 너무 잔인하죠? 그래서 잔인하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맹세코 개나 돼지의 고기를 먹지 않기로 했다라고 나그네가 말을 한 것입니다. 이랬더니 나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이 이글이글하는 화로를 끼고 앉아서 여기 있는 개와 반대되는, 근데 반대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여기 있는 나그네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건데 무슨 말이냐? 개는 물론 크고 이는 작습니다. 그래서 대조적이다 라고도 볼 수 있지만 나그네는 개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이의 죽음은 괜찮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잘못된 사고, 이것을 지금 나가 충고를 하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다시는 이를 잡지 않기로 맹세했다. 라고 말을 하니까 나그네는 화가 좀 난 거죠. 실망하는 듯한 표정으로 말을 합니다. 이는 미물이 아닙니까? 즉 작으니까 사소한 거다. 미물이다. 즉 이의 생명은 소중하지 않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즉 개와 이의 죽음이 다르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라고 대들었죠. 그래서 나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말을 한 거죠. 무릇 피와 기운이 있는 것, 즉 이도 피와 기운이 있고 개도 피와 기운이 있으니까 그 둘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람으로부터 큰 것들입니다. 소, 말, 돼지, 양, 점점 여기는 이제 작아집니다. 벌레, 개미, 즉 큰 것들로부터 점점 작아지는 것들까지 전부 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피와 기운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한결같이 뭐하기를 원하고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싫어한다. 어찌 큰 놈만 죽기를 싫어하고 작은 놈만 죽기를 좋아하겠느냐. 그 둘의 죽음은 동일하다. 그런즉 개와 이의 죽음은 무엇 같은 것이다. 모든 생명은 무엇하다? 소중하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큰 놈과 작은 놈, 개와 이를 대조한 것이지 당신을 놀리려고 한 것은 아니다. 만약에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잖아요. 즉 엄지 손가락만이 아픈 것은 아니지 않느냐. 큰 것만 아픈 것은 아니지 않느냐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더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몸에 붙어있는 큰 지절, 작은 부분 전부 다 마찬가지다. 그 아픔은 같은 것이 아니겠느냐. 하물며 동일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달팽이의 뿔, 작은 거, 쇠뿔, 큰 거, 메추리, 작은 거, 대붕, 큰 것. 왜 이렇게 말을 했냐면 학교 시험에서 이러한 소재들에다가 밑줄을 쳐놓고 A, B, C, D 이렇게 지정을 해 놓았겠죠. 같은 대상끼리 같은 부류로 분류를 하여라.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큰 대상 그리고 작은 대상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되었나요? 자, 밑에 끝났네요. 맞죠? 끝이 났죠? 자, 내려가서 정리되어 있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 수필이고 한문 수필인 설입니다. 주제는 선입견을 버리고 여기에서 말을 하는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사물의 본질을 보아야 한다. 즉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라고 하는 주제의식을 전달하고 있는 글입니다. 해제, 선입견을 버리고 똑같죠? 자, 그래서 한문수필이며 이와 개의 대조적 예시, 중요합니다. 어떤 예시? 대조적 예시를 통해서 주제를 부각하고 있는 작품.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표현상의 특징도 있죠? 4가지 정도 정리해 놓았죠? 1번에서는 핵심 대화를 했다. 2번에서 핵심은 대조적 예시를 사용하였다. 3번의 핵심은 일상적 소재를 사용했다. 개성, 엄연히 말을 하면 요 설이라고 하는 것도 거의 수필에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 표면적인 사실을 통해 이면의 주제를 드러내는 간조적 내용을 풍자의 수법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논리 전개 방법, 사나이는 이렇게, 나는 이렇게, 그래서 나는 모든 생명체의 죽음에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결국 모든 생명체의 본질은 같은 것이다. 그래서 결론, 편입견이나 편견이나 선입견을 버리고 사물의 본질을 올바로 파악해야 한다 라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도 오늘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1번 보실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냥 해설지 보여드리지 않아도 답은 3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였다라고 했으나 이 작품에서는 반어적 표현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그 다음 밑에 2번 문제. 정답 확인하셨나요? 3번이죠. 이러한 방식, 어떤 가설을 제시하고 그 이후로 그 가설에 대한 검증을 하는 이러한 형태의 모습은 확인해 볼 수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3번 문제 기억하시나요? 큰 것, 작은 것, 분류하는 것 이러한 형식으로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 이건 전부 다 실제 학교 기출 문제입니다. 저희가 집필한 문제는 아니고 실제로 일선 학교에서 시험에 치른 내용이므로 확인하시고 그 다음 또 하나 볼까요? 어렵지 않죠? 여기 4번 볼까요? 나그네와 나에 대한 설명. 1번 반대로 말을 했죠. 사물의 본질을 중시하는 건 차라리 나라고 보는 게 맞겠죠. 3번 같은 경우에도 거꾸로 말을 했죠. 5번이죠. 자신은 놀리느냐고 반문했었죠. 나는 이어 이야기를 한 것은 교훈을 주기 위함이었는데 나그네는 자신을 놀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문을 한 것이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작품 내용도 살펴보고 문제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학생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언제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